근데 그게 뭐냐면 원세훈 문제예요. 원세훈. 원세훈은 진짜 이상해, 사실. 사실 원세훈 문제가 이 사법농단, 사법거래에 사실은 그 시발점을 할 수 있어요. 이걸로 양승태가 박근혜하고 이제 거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봐줌으로써. 이거 들고 있으면서. 왜냐면 원세훈이 이때 무슨 재판이었냐면 선거법 위반, 네, 국정원법 위반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팀 통해 가지고 선거에 개입했다 그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유죄가 나오면 진짜로 박근혜의 정당성에 굉장히 크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최동욱 총장이 하는 얘기예요. 최동욱 총장이 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다 그랬거든. 그래서 민정수석이 이거는 기소하면 안 돼, 불가 한 거를 최동욱이 흑은 흑이고 백은 백이다 뭐 그러면서 단호하게 물리치거든. 그러는 바람에 날라간 거예요, 최동욱이. 최동욱 총장이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결기 있게 행동한 거지. 또 그 당시에 그거 하다가 윤석열이 또 떴지. 스타가 된 거지. 세 번째가 원세훈 판결인데 이 원세훈 판결이 진짜 골 때려요. 원세훈 판결이. 원세훈이 1심에서 선거법과 국정원법이 있거든요. 네. 근데 박근혜가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선거법이었어요. 선거법. 선거법에서는 무죄가 나와. 무죄가. 근데 국정원법에서는 2년 6개월에 네. 집행유예 4년이 나와요. 1심에서. 구속은 안 됐지. 근데 2심에서는 징역 3년이 나와요. 네. 그래가 법정 구속이 돼. 2심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2015년이죠. 15년. 이때 조선일보도 뭐라고 보도했냐면 이렇게 보도했어요. 2012년도에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음을 법원이 인정했다. 2002 대선에 인정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당시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켜 낙선시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정원이. 그게 개인이 아니잖아요. 국정원이잖아요. 그렇죠.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 활동에 활용했다.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대박이죠. 엄단해야죠. 왜냐면 국정원, 국세청 뭐 이런 데는 권력기관이잖아요. 네. 굉장히 큰 뭐 4대 권력기관인가 뭐 그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데 그런 데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힘을 쓴다는 거는 진짜 그럼요. 이거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거니까. 아니 국정원이 이게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대선은 부정선거인 거야.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부정선거인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국정원이 개입했는데 우리가 왜 3.15 부정선거 왜 합니까? 맞습니다. 공권력이 개입해가지고 한 거 아니야. 이거는 아예 법원에서 원세훈한테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지금 유죄가 나온 거야. 그러면 사실은 박근혜가 대선 대통령 된 거에 대해서 당시 또 이거 표 차이가 크지가 않았잖아요. 네. 이거는 진짜 대선 문제가 있다. 이거 무효다. 그런 말 나올 만 한 거라니까요. 출구조사에서도 여기 쫀이 감독님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당선이라고. 출구조사에서? 예. 그럼 그때 그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돼요, 저도. YTN만 문재인 당선이라고 이렇게 나왔다고. 골 때린 거지. 그런데 웃긴 일이 생겨. 1심에서는 선거법은 무죄. 그리고 국정원법은 아까 유죄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2심에서는 다 유죄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대법원 하나 남았죠. 네. 그럼 대법원이 원래 대법원 3부에 배당이 됐어요. 3부에. 근데 갑자기 대법원 3부가 하는 거를 전원합의체로 바꿔버려요. 전원합의체가 되면 13명 대법관이 하는 건데 여기서는 물론 전원합의체에서도 소수 의견이 나올 때가 있긴 해. 근데 보통은 다 같은 의견으로 내버리거든요. 소수 의견이 없는 거예요. 소수 의견이 없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거 무죄다 해버리면은 소수 의견도 없고 깔끔하게 무죄가 돼버리는 거거든. 근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하냐? 파기환송을 해요. 원래 대법원은 유죄 무죄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판단하는 거거든. 그런데 유죄 무죄는 안 따지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때는 유죄 취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거든요. 지금 뭐 계속 유죄였는데 파기환송한다는 거는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한다는 거 아니야, 사실.
그거 아니면 파견적으로 왜 해? 그런데 이때는 대법원이 애매한 입장이었어. 그러니까 뭐 국정원이 개입했냐 아니냐 그런 것보다 2심에서 유죄 줄 때 중요한 그 증거가 있거든요. 그 중요한 증거 뭐 메모 같은 게 있어요. 그 중요한 메모 이거 있죠. 청구 파일, 증거 능력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 하면서 이거 다시 파는 거래 그런 거죠. 원심 증거 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에 잘못 파악한 오류가 있다 하면서 다시 돌려보낸 거지. 그럼 이게 뭘까 당시? 근데 이런 과정을 잘 몰랐어 우리가 원래는. 그런데 사법농단 사건 터지면서 그리고 그 사법농단 사건을 통해 갖고 법원에서 문서들이 다 공개된 거 아닙니까? 그 문서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을 나중에 한겨레가 다시 이거를 분석해 갖고 재구성을 해서 쓴 기사가 있거든요. 네. 이걸 보면은 재밌어요 진짜. 당시 재판 진행 상황, 검찰 관계자 증언,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법원에서 문건 이걸 보면은 드러나죠. 기사를 한번 볼게요. 지금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 사건은 박근혜한테 큰 부담이었다. 당연하죠. 그쵸. 국정원이 개입해가지고 선거 도왔다는데.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거 수사를 누가 했냐면 당시 최동호 검찰총장. 당연히 직접 수사하는 건 아니지만 총장이 중요하지. 네, 그래서 최동호이 뭐라고 했냐면 정권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그래서 원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불가 입장을 전달했대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쥐들이 불가하면 못하나? 근데 이때는 최동욱이 굉장히 아주 굳세게 한 거지. 흑을 백으로 바꿀 수 없다. 아 내가 아까 말 잘못했네. 흑은 백은 백이 아니고 흑을 백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개입하지 마 한 거지. 이것 때문에 조선일보가 막 최동욱 사생을 막 털고 막 맞아. 나오면서 이제 아웃 시킨 거지. 그리고 이때 윤석열이 스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은 내부 고발 하잖아. 네. 지금 우리 수사 못하게 막 압력을 주고 있다. 막 그런 식으로. 네. 이게 이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보면은 아까 그 1심에서 뭐가 나왔냐면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사상 나왔잖아요. 뭐냐면 선거법은 무죄인데 국정원법은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사상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재판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청와대에서 김기춘이 지시를 막 하거든요. 지시를 하는데 김기춘의 지시 중에 이미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사상 나올 거를 이미 알고 있어. 김기춘이. 이게 어디에 있냐면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수첩, 업무. 수첩에. 김영한 민정수석이 네. 필기를 엄청 열심히 한 거잖아요. 네. 김영한이 그 우병우 상사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병우 이 새끼가 김영한 민정수석을 밟고 넘어온 거 아니에요. 계열이 탔죠. 그래서 김영한 수석은 모멸감을 좀. 엄청 수치를 느꼈고 했던 건 아니야. 근데 김기춘이 막 지시하는 사항을 이 김영한 민정수석이 업무일지로 막 적어놓은 게 있는데 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6 Y 막 있잖아. 이게 뭐냐면 원세훈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에 자격증 3년 나올 거다. 이걸 김기춘이 말한 거를 적은 거지. 근데 이게 재판 결과 나오기 전이에요. 어떻게 알고 있어? 아니 판사가 이렇게 판결할 거를 어떻게 알고 있냐고. 그 점쟁이네. 노스트라다무스. 그래서 1심 판결이 9월 11일이었거든. 11일? 11일 날 미리 알고 있었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9월 25일 날 한 14일 지났죠. 그때 또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뭐라고 써있냐. 원세훈 판결 법원에게 겁줘라. 그리고 고급스럽게 협박해라. 해가지고 원세훈 이거 무죄 나오게 하라는 거지. 이게 원세훈 보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원세훈은 MBT 사람인데 박근혜가 원세훈을 왜 봐줘? 그런데 원세훈이 MBT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세훈이 한 게 성우개미니까. 그렇죠. 그 정권의 아까 초유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건 그러니까요. 된 거니까. 그래서 한겨레도 물어보고 있는 거야. 정당성. 김 전 비서실장이 어떻게 미리 그 결과를 알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황당한 건 아마 뭐 진짜로 뭐 법원에서 겁주기도 하고 고급 협박도 했겠지. 이 써 있는데 여러 가지 했겠지. 근데 법원이 그래서 대단한 게
그리고 그래도 믿을만한 게 우리가 봤을 때는 사법부가 다 나쁜 놈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주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 간혹이죠, 진짜로. 간혹. 왜냐면 또 남들 다 알릴 텐데. 글쎄 간혹일까 아니면 좀 간혹이야? 네, 간혹이야? 원세훈이 음.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받고 법정 구속이 돼버려요. 아, 항소심에서. 그래서 그때 박근혜 예. 정부가 뒤집히죠. 깜짝 놀란 거지. 아니 1심에서 선거법은 무죄 나왔고 국정원이 유죄 나오는 바람에 그것도 좀 뒤집으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선거법 그리고 이거 다 유죄가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징역 3년. 여러분 원세훈이 받은 게 뭐라고요? 징역 3년. 이거 기억해야 돼. 기억하고 계세요? 네. 징역 3년. 구속이 돼버려요. 구속이 돼버린다고. 이때 구속할 때 근거가 뭐였냐? 425 진홈 파일 그리고 시큐리티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파일을 두 가지 파일이 이제 이 근거가 되면서 징역을 한 거거든요. 단지 기사를 보면은 법원행정처가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 작성한 문건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2월 10일 생산된 원세훈 판결 선고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유무죄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러면서 항소심이 청와대 최대 관심이다. 청와대가 선고 전 항소 기각을 기대하며 법원 행정처에 전망을 문의했다. 그러니까 원세훈 판결 나오기 전에 청와대가 법원 행정처에 막 문의한 거야. 어떻게 나오겠냐 문의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법원에서 문서에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가 재판부 의중을 파악 중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우리 생각처럼 그냥 대법원에서 야 이거 해 해갖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법원 행정처도 재판부가 지금 어떻게 할지 잘 모르니까 그걸 파악 중이다 막 이렇게 적고 있는 거지.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 유죄가 나온 거예요. 유죄가 나와가지고 판결 선고 후 동향과 대응 방향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병우가 지시하는 거예요. 우병우가. 그럼 상고심 대법 갈 거 아닙니까? 상고심은 조속히 바로 진행을 하는데 전원 합의체로 해라. 그렇게. 그래서 실제로 원래는 아까 대법원 3부가 하기로 한 거를 갑자기 전원 합의체로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의향이냐면 우병우의 의향인 거예요. 우병우의 의향.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 아까 말한 두 가지 파일 있죠. 진홈 파일하고 시큐리티 파일이라는 거. 이건 파일 제목이에요. 그냥 김건희 파일처럼 그 제목. 그 파일이 증거 능력이 부족해. 그거 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냈어. 저 우병우 새끼도 아까 그 김기춘처럼 저기 누가 얘 김영은? 김영환 말고 지금 오늘 주인공 양성태. 양승태처럼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어 그건. 우병우는 안 들어가 있어. 우병우 이게 나쁜 놈이 너무 많아갖고 보시면 그러는데 이거 진짜 나쁜 놈이 너무 많아갖고 여기 들어가기가 힘들대요. 경쟁이 세요. 경쟁이 세갖고. 그래서 정말 나쁜 놈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와, 웬만한 완면한 잔챙이들은 못 들어와. 야, 우병우가 안 들어가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반업파 행위자 열전에 들어가는 저 대단한 사람이래요. 나쁜 놈이 너무 많아갖고 거기 처음 막 누는데 막 순위 110 안에 115위 막 이러고 누는데 진짜 힘드셨대. 야, 아무나 못 들어가지고. 우병우가 완전 우병우 같은 잔챙이는 못 들어와요. 잔챙이. 못 들어와. 우리한테 진짜 눈에 가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대법원 판결 나왔을 때 이것도 한겨레 분석 기사예요. 진짜로 우병우 말처럼 신속 처리됐죠. 한 2달 만에 항소심 나오고 한 2달 만에 대법원 판결 나온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 거야. 오늘 거는 1800일. 그러니까. 그래서 7월 16일 대법관 13명이 전원일치로 했고 이제 이게 서울 고법으로 넘어간 거지. 고법에서 판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이거 무죄 하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웃긴 게 문제야. 양승태가 이거를 판결을 안 해. 이 고법 넘어가서 또 질질 끌어요. 왜냐면 판결로 무죄 줘버리면 박근혜가 이제 완전히 자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아. 이 캐비넷이랑 이렇게 항소심 유죄, 대법원 무죄까지는 2달밖에 안 걸렸는데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대법원에서. 고법에서 판결을 안 하고 질질 끌어. 한 몇 년을. 질질 끌어. 이건 침대 축구가 아니고 침대 판결이네. 진짜 웃기죠. 당시 검사 관계자가 뭐라고 하냐. 이걸 왜 전원 합의로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희망대로 대법원 전원 합의가
국정원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불과 20일 뒤인 20일 2달이 아니네. 엄청 20일 만에 2015년 8월 6일 양 전 대법원장은 아니다. 20일 만에 한 게 아니고 2달 만에 대법 판결 나왔고 대법 판결 나온 다음에 20일 뒤에 박근혜와 양승태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거래가 이 상고법원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이때부터 내가 이렇게 지금 갖고 있다. 지금 아까 이거 박근혜 18대 대선 무효소송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거 원세훈도 갖고 있잖아요. 몸값 올리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박근혜 만나갖고 2015년 8월부터 진짜 본격적인 재판 거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고법에서 보이죠? 2년간 거의. 2년간 문개기. 선거법은 1심은 이후 6개월 안에 해야 되고 2, 3심은 전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지금 고법 사건을 엄청나게 끌고 있어요. 근데 그 진짜 끈 새끼가 누구냐면 김시철. 이 사람이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문제가 많아. 공판 기일 때부터 검찰에게 입증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면서 막 따져 묻는 거지. 근데 이건 재판이 어려운 재판이 아니에요. 뭐냐면 대법에서 아까 2개 파일 문제 있다고 했잖아. 그럼 이게 문제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파기환송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김시철이라는 판사가 시간을 막 질질 끌어. 질질 끌어. 이게 정말 이 개인의 의지였겠냐. 아니면 진짜 양승태를 비롯한 그쪽 상부 이쪽에서의 지시가 있었겠느냐. 그거 묻는 거거든. 지금 이번에 양승태 무죄가 나온 거는 이런 게 양승태랑 관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양승태 사법농단을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법원에서가 다 이렇게 대놓고 지시 준지 안준지 모르겠지만 뭔가 연관이 있겠지라고 의심하는 거고. 근데 이게 나중에 기사가 나오는 게 있어. 경향신문에서. 뭐냐면 원세훈, 김세서 독단 못 참고 주심판사 나를 전부 달라 요구한 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판사하는 게 아니고 3명이 같이 하니까 그 주심판사가 있었는데 주심이 이 김시철 때문에 열받은 거지. 그래갖고 나중에 사법농단 때문에 판사들 검찰 조사 받잖아요. 조사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김시철이 어떤 새끼인지를 이 다른 주심판사가 막 욕하는 내용. 뭐라고 하냐? 2012년 대선 개입 사건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서울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자 이에 반발한 주심판사가 인사 이동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최모 판사. 누군지 몰라요. 그냥 최모 판사인데 최모 판사 뭐라고 하냐? 재판장인 김시철 부장판사가 주심인 나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법정에 출석한 검사들과 계속 갈등을 빚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던 텍스트 파일 2개, 아까 말했잖아요, 2개. 그거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었는데 김 부장판사는 원전 원장의 공무 관계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메일로도 이 같은 우려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최 판사는 이듬해 2월 인사 대상이 아닌데 오히려 최 판사가 쫓겨난 거지. 이 문제제기한 거야. 이 김 판사 이상하다고 법원행정처에 문제제기했더니 문제제기한 최 판사가 인사 이동이 된 거지. 인사 이동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오히려 이 김시철 판사 원세훈이 선거법 위반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 판사가 뭐라고 하냐? 손자병법 용병술을 빗대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한 탄력적인 용병술이라고. 네? 이게. 그러니까 그때 검사였던 박형철 부장판사가 열받아갖고 법정에서 뛰쳐나갔대. 원서의 선거 개입이 선거 개입이잖아요. 근데 그게 용병술이라는 거야. 용병술. 아니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 그래서 그때 박형철이 아시죠? 조국 장관 관련해가지고 그 조국 장관 그 민정수석에 있었던 박형철이에요. 근데 그 박형철이 그때는 이제 판사였으니까 이거 검사였으니까 그거 듣다가 열받아갖고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거지.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어요. 질질 끌어. 근데 그러면서 판사가 바뀌는 거지. 차라리 이 새끼 때 그냥 각하해버리면 그냥 이거 끝내버리면 좋은데 그냥 판사를 질질 끌 벌써 몇 년이야. 그럼 판사가 바뀌잖아요. 이거 네. 이동철이 이제 바뀐 거야. 바뀐 다음에
새로운 판사가 원세훈한테 선거법 위반 유죄에서 징역 몇 년? 4년. 아까 3년이었는데. 3년이었잖아 아까. 1년 더 준 거야. 그런데 웃긴 건 뭐냐? 법원원들이 재밌는 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딱 드는 생각이 그럼 대법원이 이거 지금 파기환송했는데 대법원 어떻게 되는 거야?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이 교묘한 게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던 거는 아까 문서 2개 문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유죄 줄 때 이 2개는 문제 있는지 없는지 판단 안 했어. 요거 빼고 다른 증거만으로 징역 4년을 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보낸 대법원이 또 대법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봐준 거지. 존중. 만약에 이 문서 문제 없는데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대법원에서 문제 있는 파일 2개라고 했던 거는 그냥 문제 있구나 해서 그냥 빼버리고 다른 증거만으로 징역 4년을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유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법원장이 바뀌죠. 대법원장이 바뀌고 그리고 김명수 대법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전원합의체 다시 열어가지고 11명은 유죄, 2명은 소수기관이 나와요. 여기서 징역 4년을 확정하는 거죠. 이거 진짜 웃긴 거야. 이게 전형적인 재판거래 하나를 보는 거지. 그래서 이거 정의한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1심 2014년도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거법 무죄로 나왔고 이게 이제 2월 9일날 2심에서는 정치 선거개입 다 유죄가 나왔고 그리고 대법원에 5개월이네. 5개월 거네. 2개월이 아니고 5개월 만에 대법에서 다시 파기환송이 됐고 그리고 나서 17년 1년 몇 개월 지난 겁니까? 2년이네 2년. 그쵸? 저때 또 권은희가 완전 떠버렸지. 그쵸. 2년 지나면서 징역 4년의 법정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몇 개월 지나갖고 대법에서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세훈 재판도 질질 끌고 봐주기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게 이 사법농단 관련해서 세 번째 이슈죠. 원세훈 18대 대선 개입 사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그 판결은 이런 거 양승태가 직접 개입한 게 아니잖아. 이게 하는 거예요. 양승태가 지시하거나 왜냐면 양승태가 판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양승태 대법원이 법원에서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개입했을 만한 이게 있거든. 근데 이걸 다 무시한 거야 지금. 양승태가 이건 직접 개입한 게 아니다. 그런데 이런 사법거래 자체를 이번 무죄 나온 게 이런 사법거래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법거래 다 인정해. 문제 있다. 그렇죠. 다만 양승태가 몰랐다. 이게 버리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내용 이거 네 번째가 진짜 이게